안녕하십니까. 선소리 방송입니다. 추석맞이 이 공원을 단장을 열심히 하네요. 지금 애초기가 소리가 요란해서 방송하는 데는 좀 좋은 타이밍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조용한 공원에서 마이크를 잡게 된 것은 왜 윤석열 정권은 이재명을 미워하나, 그 내용으로 한번 사회심리학적으로 분석을 해볼 생각입니다. 커먼 센스, 상식적으로 보면은 이제 승자니까 어쨌든 1%도 안 되는 표 차이로 그야말로 신승을 했지 않습니까? 역대 대통령 선거에서 가장 근소한 표차로 승리를 했으면은 쾌재를 불러야죠. 승자의 여유, 이런 것이 있을 법한데, 승자의 여유라는 것은 뭡니까? 패자한테 위로를 하고 그 패자를 포용하고 우리 같이 잘해보자, 이렇게 하는 게 이제 승자의 여유인데, 역사적으로 그런 경우가 많았죠. 가장 머리에 떠오르는 것은 김대중 대통령이 정권을 잡으면서 과거에 자기를 그야말로 사형 언도까지 하고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 난 50 전두환 정권, 이런 사람들을 갖다 전부 사면을 해가지고 탕평책을 했지 않습니까? 이제 그게 이제 승자의 여유죠. 그렇게 해서 국민 통합을 이루어서 성공한 정부가 되겠다, 이게 정석인데, 지금 지난 대통령 취임 이후 윤석열 정권은 1년 반 동안 끝없이 그냥 아주 괴롭히죠. 이 잡듯이 잡는 거죠. 아니,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재명만 그런 게 아니라 조국, 하여간 문재인 정권, 진보 정권에서 한자리 했던 사람들은 다 그냥 사거리 지금 조사받고 난리 법석을 떤단 말이에요. 근데 왜 그럴까요? 승자의 여유라는 것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게 좀 아이러니해서,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논평을 하고 소신을 밝히는 그런 전문가나 평론가는 한 명도 못 봤어요. 왜 윤석열 정권은 승자의 여유와 포용, 이런 걸 보여주지 않고 끝없이 이렇게 법치를 내세우면서 단죄를 하는가? 물론 대의 명분상으로 보면은 범죄가 있는데 그걸 눈 감아 주란 말이냐? 국가 혁신을 위해서는 그런 걸 다시는 그런 폐단이 일어나지 않도록 법적 잣대로 단죄를 해야 된다. 이거야 대의 명분으로 보면은 틀린 말은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강한 의문이 생긴다 이거죠. 왜 윤석열 정권은 이재명을 잡아야 하나? 대통령 중임제다 이러면은 다음에 선거에서 잠재적 경쟁 상대를 갖다가 꺾어버려야 되겠다, 이런 의미가 있죠. 하지만은 지금 우리나라는 단임제란 말이에요. 지금 현 헌법대로 하면은 한 번뿐이 못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대통령을 하고 있다면은 이제 뭐 다시는 그 이재명하고 그 선거에서 맞붙일 이유가 없단 말이에요. 물론 이제 후계자나 보수 진영의 후보하고는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윤석열 개인으로 보면은 더 이상 뭐 그 이재명은 적수가 될 수가 없는데 왜 그야말로 서슬퍼렇게 그냥 감옥에 채우기 위해서 그야말로 이 잡듯이 샅샅이 뒤지고 있는가. 저는 그 사회심리학적으로 봤을 때 그 세 가지가 이제 머리에 집히고 있습니다. 첫째는 이재명은 싫다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 저 사람은. 저 사람 대통령이 돼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이유 없이 싫은 거예요. 그래서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이 싫은데 뭐 이유가 따로 있는 건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첫 번째 이유로는 인간 이재명이 싫다. 그런 거 이유가 있을 수 있겠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이재명의 그 여러 가지 뭐 백현동 씨 아주 그 대북 불법 송금 씨 이 부분은 한동훈 장관의 이야기대로 중범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걸 그대로 좌시할 수가 없다. 그냥 넘어가는 것은 무책임한 거다. 뭐 이런 이유가 있을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그 이재명을 확실히 밟아버려야지. 이 사람 대통령 되면은 엄청나게 정치 보복을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훗날에 화근을 뿌리 뽑는다는 측면에서 저렇게 그 이재명을 갖다가 코너로 몰고 있다. 뭐 대충 이렇게 세 가지로 제 나름대로 분석을 할 수 있죠. 근데 이것은 뭐 제 개인적인 소견이니까 뭐 왈가부할 그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뭐 그게 또 맞다 틀리다 뭐 이런 이야기도 아니고 표현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소견을 밝히는 그런 또 사회심리학자로서 사회학자로서 그 사회과학적 입장에서 분석을 하는 바이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뭐 시비거리가 될 수는 없다고 봅니다. 각자 여러분들이 판단하면 되겠죠. 어찌 됐든지 간에 지금 그 이재명은 역사상 그 대선 출마한 사람 중에서 가장 혹독한 지금 그 법적 처벌을 눈앞에 두고 있어요. 지금 뭐 한동훈 장관 이야기를 빌려서 보면은 지금까지 범죄의 그 형량을 보면은 30년이 넘는다는 거 아니에요. 아니 대선 후보가 뭐 사람을 살인한 것도 아니고 그걸 30년형이 넘게 그 중한 범죄를 저질렀다 한다면은 이것은 그 이재명 입장에서는 죽게 아니면 살기로 붙어야죠. 뭐 단시가 아니라 그 이상도 활복을 할 정도로 그렇게 거기에 대해서 투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뭐. 아니 죽느냐 사느냐 그거이나 진배 없지 않습니까?
30년형을 만약에 그 법의 마술사, 법 전문가들 이야기대로 그 정도로 중범죄라고 한다면은 가만히 있을 사람이 없는 거죠. 그래서 뭐 이번에 그 구속영장 청구 그 국회의원 투표 직전에 어찌 보면 비굴하다 할 정도로 자기가 6월 달에 당당히 나가서 영장 실질 심사를 받겠다, 뭐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 이래놓고는 비겁할 정도로 그렇게 그 SNS에 글을 올리고 자당 국회의원들한테 읍소를 하고 그런 정도로 절박하게 이 읍소를 하는 그런 정도가 이게 충분히 이해가 돼요. 만약에 그게 유죄가 된다면은 그 정도로 뭐 평생을 감옥에 있어야 되는 정도인데 누가 가만히 있을 수 있겠어요? 뭐 쓸 수 있는 카드는 다 써놔야죠. 그래서 정말 이런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다. 그런데 이제 한 가지 윤석열 정권의 아쉬운 것은 아니 5년 단임제에서 지금 벌써 3분의 1은 지나가고 있는데 성공한 정부를 위해서는 좀 야당과 협치가 지금 불가피한데 이렇게 끝없이 강공으로만 가는 부분은 나중에 어떤 평가가 역사적으로 내려질지 이런 부분은 심사숙고해야 된다고 봅니다.